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일 것 같은데요. AI 데이터 센터 증설과 더불어서 또 이상기후로 인한 안정적인 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충전 등 이렇게 좀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산업에서도 전력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대규모의 전력 에너지 수요에 따라서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주들의 수주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전선이 싱가포르에서 2건의 수주 계약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과 총 8,400억 원에 달하는 400kV 초고압 전력망 공급 및 설치에 대한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대한전선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인 2조 8,440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2건의 계약 중 NDC 373 프로젝트는 계약 금액이 약 5천억 원으로 초고압 교류 송전망 수출로 국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대한전선이 국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데요. 대한전선은 전력망 설계부터 생산, 포설, 접속 시험까지 일괄 담당하는 풀통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2건의 수주 공시 지금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날 대한전선의 주가가 또 11% 급등하는 흐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수주 프로젝트가 대한전선이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전력청이 상당 기간 준비해온 핵심 사업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400kV 이 풀턴키 프로젝트는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 업체 선정 시에 품질과 기술 그리고 엔지니어링 역량과 또 프로젝트 관리 능력까지 이렇게 전 영역에서 철저한 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터널 구간이 있어서 이 시공 난이도가 높아서 종합적이고 그리고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대한전선은 여기에서 이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적격 업체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송정민 대한전선 부회장은 이 기술 및 품질 검증이 까다로운 이 싱가포르에서 랜드마크적인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이 대한전선이 기술과 품질 그리고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 한국 케이블의 이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지속적으로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한전선은 앞서서도 이 싱가포르에서 2016년과 그리고 2022년에 진행된 400kV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가 있고요. 이번 계약까지 성사시키면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모든 400kV의 풀턴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네,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도 AI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상당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싱가포르의 전력 사업, 이 에너지 사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싱가포르의 이 데이터 센터 용량은 1.4기가와트로 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시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토지 부족과 그리고 높은 에너지 및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부지로 이 싱가포르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도 이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9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 싱가포르 정부는 데이터 센터 용량을 기존 대비 30% 이상 확장할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싱가포르는 열대기후 특성상 이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성과 그리고 친환경화가 하나의 과제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과의 이런 전력 수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싱가포르로 재생에너지를 수입하는 프로젝트를 지난 22년 싱가포르 최초로
이렇게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이 싱가포르로 저탄소 에너지 수입을 위한 5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베트남에서 이 풍력으로 생산한 저탄소 전력을 1000km의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2033년부터 수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캄보디아로부터도 해저 케이블을 활용해서 수력과 풍력 그리고 태양광 등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1기가와트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재생에너지 제조 산업에도 이렇게 좀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인도네시아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해서 2027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 부지로 좀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고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아무래도 전력을 수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전선이 또 미국에서 최근 초고압 진류 송전 케이블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정보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19일 대한전선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320kV 이 전압형 초고압 직류 송전 및 그리고 500kV의 이 초고압 교류 송전 프로젝트의 케이블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이 500kV의 초고압 교류 송전 케이블 시스템은 현재 상용화된 교류 지중 케이블 중 가장 높은 전압으로 현재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국내 최초로 이 대한전선이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대한전선은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미국에서 진행된 모든 500kV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또 수행하는 쾌거를 이뤄내게 된 건데요. 이번 수주는 미국 전력회사인 LS 파워 그리드 캘리포니아가 발주한 프로젝트로 총 수주 규모는 9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북부 캘리포니아, 특히나 이 실리콘밸리와 산호세 지역 등의 이 전력망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해당 지역은 최근 AI 비즈니스 및 이 첨단 IT 기업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한전선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한전선이 수주한 이 전압형 HVDC는 전류형에 비해서 양방향 송전과 그리고 변환소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풍력 그리고 태양광 같은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이러한 송전망 운영 기업들은 최근에 추진하는 다수의 신재생 에너지 개통 연계 프로젝트나 또 이 국가 간 전력망 연계 사업에 이 전압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HVDC 케이블 시스템 개발에는 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소수의 기업만이 상용화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대한전선은 HVDC 분야의 기술력 강화에 집중을 해서 국내 최초로 이 90도 허용 온도를 적용한 525kV의 이 전압형 HVDC 케이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전선은 이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확대를 전망하고 2017년부터 영업력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총 6,100억 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대한전선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대한전선의 공시 요약입니다. 대한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과 총 8,400억 원에 달하는 400kV 초고압 전력망 공급 및 설치에 대한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대한전선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인 2조 8,444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2건의 계약 중 NDC 3713 프로젝트는 계약 금액이 약 5천억 원으로 초고압 교류 송전망 수출로 국내 역대 최대 규모고요. 대한전선이 국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한전선은 전력망 설계부터 생산, 포설, 접속, 시험까지 일괄 담당하는 풀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대한전선은 지난달 미국 초고압 직류 송전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